또 미행이나 도청 당해봤어?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사실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따라오고 계셔. 이럴 거면 뭐하러 개방을 한 겁니까? 아,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오늘 어딥니까? 저희는 오늘 청와대에 왔습니다. 여기가 정문은 아니고 영빈관이에요. 앞에 국빈이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해외 정상들 오셨을 때 맞이하는 곳이었고, 청와대를 떠났지만 여기는 종종 썼었거든요. 청와대 서측에 무궁화 동산이라고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가 그 궁정동 안가예요. 궁정동 안가 알아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12.6 사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쐈던 그 자리, 그 안가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가옥. 아, 그 술자리에서 그치. 총을 쐈던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아무도 잘 모른다고는 하는데, 그 자리가 불과 이 근처였죠? 되게 멀리지 않고. 아, 지금 철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어. 저기 붙어있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물론 지금도 안가는 좀 남아있죠. 우리 이번에 계엄 때 봤지만 삼청동 가면 남아있고 한데, 분위기가 과거랑 점점 달라지는 거죠.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이 앞에 뭐 카메라가 뭐야 얼쩡도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치. 되게 효자동, 삼청동 이런 데는 오기가 힘든 데였어요. 청와대가 개방된 지 한참 돼서 다들 뭐 보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굳이 온 거는 우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청와대의 컨디션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문화시설이 돼가지고 이런 게 붙어있네? 야, 안내도까지. 절대 이런 거 안내하지 않던, 그쵸?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도 안 뜨던 장소였는데, 그러니까 벌써 의문이 드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업무를 볼 수 있게 최적화돼 있다 그래도 온 세상 사람들이 구조를 이제 다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을까? 보안상 너무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자료 화면에 많이 쓰이던 문이죠. 근데 나의 근본적인 의문은 그거야. 청와대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이승만 대통령 때 경무대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벌써 한 70년 썼죠? 근데 앞으로 70년 뒤에 가면은 이 청와대의 역사가 대통령이 직무를 보던 곳이라고 그냥 이렇게 안내하기에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아, 다른 유적지에 비해 역사가. 그렇죠. 예. 지금이야 우리가 뭐 금단의 땅이었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보러 가는 거지만, 총독 관저로 출발했다고는 하는데 구조 자체가 경복궁 뒤로 나오면 지금 신무문이거든요. 신무문 뒤로 나오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약간 제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리 자체가. 안녕하세요. 예. 두 명이요. 올라가셨어요? 코드 직원분께 보여주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청와대 뒤 북악산이란 거잖아. 이 나무들도 보면은 가지들 뻗친 게 진짜 오랫동안 관리를 받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다른데 이렇게 멋있게 뻗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 갈라지듯이 막 이렇게 뻗어야 좋은 거고, 이거는 소나무네. 예약하셨어요? 예. 바코드 보여주세요. 두 분이시죠? 예. 네, 앞쪽에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신분증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아예 없더라고. 애기봉 갈 때도 신분증을 냈는데 청와대를 그냥 들어오라서 난 약간 놀랐어요. 진짜 관광지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보안 검사를 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정문 들어와서 대정원 앞에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 바로 앞에 보이는, 아마 뭐 열린음악회 이런 데서 많이들 보셨을, 저기 위에 보면은 왠지 초소일 것 같은 느낌인데, 나무로 된 집. 군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위치였잖아요. 지금 한국 분들 자금성 가서 사진 찍는 것처럼 나도 사진 한 장 찍어야겠다.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든 생각인데, 우리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만 사진이 몇십 장, 몇백 장이 찍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너무 오픈이 다 돼 있고, 옛날에 그 한 70년대, 8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은 청와대 안에서도 도청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맹이어도
미국이 우리를 도청해서 막 정보를 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일 건데 관람하면서 어떻게 했을지. 아, 누가 뭘 어디에 심어놨을지. 그렇죠. 지금 이 본관이거든요, 여기. 본관인데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잖아. 보안적인 이슈가 제일 크겠네요. 못 들어가게 된다면.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겪어야 벽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다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보안시설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냐.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2월 17일 민족 문화에 전통을 잇고 드높아진 나라의 위상에 어울리는 청와대를 신축토록 하였다. 88년에 이렇게 지금의 모습 88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관저가 90년 10월 25일 완공되고 본관이 91년 9월 4일 준공되니 천하의 으뜸가는 위에 결의 앞날을 무한히 밝혀줄 청와대가 새로 지어졌다. 91년이면은 역사가 아까 말씀 듣고 나니까 되게. 거의 재영이 나이밖에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이 청기화가 사실은 그렇게 막 많이 쓰이는 기화는 아니에요. 창경궁에 가보면 창경궁 그 많은 건물들 중에도 청기화 건물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귀하다고는 하더라고. 그래서 건축 양식에 대해서도 옛날에 말이 되게 많았죠. 이게 과연 우리 민족 문화에 맞는 그런 양식이냐, 아. 잘못된 거냐. 아하. 와. 자료 사진으로 많이 보던, 그쵸? 오. 저기서 내려오는 장면, 막 올라가는 장면. 어디부터 할까? 왼쪽부터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도청장치 딱 붙여놓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관람하러 가서. 세종실. 역사의 과오를 떠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임기를 보내신, 한국에서 임기를 보내신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초상입니다. 이제 한 분의 자리가 또 금방 추가되겠네. 청와대의 역사가 여기 나와 있네. 경무대를 쓰다가 이게 지금의 약간 아까 입구 쪽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치? 차가 들어와서 여기 서고 내리는 그거잖아. 옛날 일본식 건물들이 이런 게 되게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나서 영빈관, 신라호텔 영빈관은 거의 예식장이고 청와대 영빈관은 이제 국빈들 오시면 만찬하고 오찬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얼마 안 됐어 이게, 그쵸?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의 청와대라는 건 22년, 3년 됐네요. 아, 시간 빠르다. 아, 나는 대통령의 자리가 저쪽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다. 의자 하나 이렇게 싹 빼놓은 거. 아. 그치?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의자가 지금 2개야. 아, 그러네. 그러면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는 거거든? 보통 안쪽이 제일 상석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넓게 다 보는 자리인가 봐. 아. 창문을 마주보고 이렇게. 그러네. 창문에서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태극기도 이쪽으로 걸려있잖아. 아, 그러네요. 사실 너무 화려해도 좀 별로긴 한데 좀 적당히 그런 느낌은 있긴 하다. 절제된 화려함. 근데 본관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뭐 예전에 무슨 히틀러 집무실 이런 그 자료 사진 보면은 복도를 엄청 길게 해가지고 가는 동안 위압감이 들게 하잖아. 근데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한 번쯤은 써보고 싶긴 하다. 아, 이게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아,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가 그 앞에 가봤잖아요. 근데 그 건물 한 채에 뭘 얼마나 해놓을 수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쵸? 그쵸. 경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뭐 의리의리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 갖춰진 시설, 업무를 위해 갖춰진 시설. 역대 영부인. 여사님들 얼굴을 다.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이야, 그쵸? 근데 사실은 호화로워도 문제야. 그쵸, 말이 나오네. 네. 오히려 밖에 계시고 싶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이런 건 화장실이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저기 대리석이 보인다. 아, 그러네. 안쪽은 뭐 타일로 돼 있겠지. 궁금하다. 내가 지금 본관 들어와서 화장실을 계속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2층 촬영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취재 오셨나요? 아, 취재까지는 아니고 그냥 청와대만 둘러보러 온 건데. 네, 그런데 언론사에서 오시면 저희가 재단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셔야 돼요. 혹시 명함 한 장만 아, 예. 방문 신청이 다 되길래 저희는 그냥 너무 잘 공개가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고 가면 되겠지라고. 아, 예, 봤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정말 죄송한데
나랑 붙어 다니면 불길한 일만 생길 거야. 떨어져서 다녀요? 야, 그러지 마. 너가 본심처럼 얘기한 거 아니야? 저희가 청와대 촬영을 하다가 본관 2층 올라가기 직전에 재단에서 제재를 당했어요.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은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촬영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눈물을 머금고 나갑니다. 중요한 2층을 못 봤네. 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막 이제 해외 정상이랑 전화 통화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아, 뉴스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는. 그 자리가 거기거든. 그걸 못 봤네. 아이. 근데 뭐 거의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쵸? 그쵸? 우리가 뭐 청와대 구경하러 왔나? 컨디션 보러 왔지. 맞습니다. 저희가 본관 들어갔다가 2층에서 제지당하고 나와서 춘추관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춘추관이 뭐냐면은 기자실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 청와대 기자실. 여민관은 이제 비서실이 있던 곳들. 근데 청와대의 핵심적인 시설들이 요렇게죠. 본관부터 해서 여기는 이제 머무시는 그런 곳들이고, 옛날 제 어릴 적 다큐 봤던 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 관저 뒤에 있는 산책로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했었냐면은 다음 대통령이 와가지고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공사할 수 없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해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나 되게 기억이 나. 마지막 배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칠 때마다 다큐멘터리를 항상 꼭 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관이 된 건 아니지만 방송사들에서 그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의 모습들, 그런 거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요즘 보기 드물게 됐죠. 이런 그림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찍어서도 안 되고 그러는 사진들이었지. 그러니까 한 2010년대 초중반에 초창기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막 날리고 했을 때 청와대 상공이 찍혔다, 이게 조선일보 1면에 엄청 크게 나가지고 되게 센세이셔널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거기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걸 찍은 드론이 강원도 삼척인가 어디 가서 추락했어. 그래서 그 카메라를 열어보니 그 사진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은 막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뭐 이제 지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보복하고, 아, 저기가 상춘제구나. 상춘, 언제나 봄이라는 뜻일 것 같은데? 다 못 돌아보고 가는 게 아쉽네요. 네, 저희 사실 지금 말은 할 수 없지만 쫓기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따라오고 계셔. 아, 그래요? 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제대로 나가는지를 딱 보는 거야, 지금. 진짜. 아,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저희가 영빈관을 못 봤어요. 그쵸? 본관 보고 나서 나와서 춘추관, 예전에 기자실 있던 곳으로 해서 춘추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왜 섰냐면은 왼쪽에 보면은 지금 따라오고 계신다. 제대로 나가는지 재단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옆에 계셨던 분들이. 안녕하세요. 쫓겨나듯이 나가네, 청와대를. 약간 저희가 탄핵돼서 나간 느낌인데요. 아, 진짜 좀 서운하네. 아, 또 미행이나 도청 당해봤어? 아까 명함 주고받을 때 옷깃에 도청기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살면서 미행을 당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 있는 저런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도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저분들 잘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아까 저희 지나가는데 무전기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니어를. 춘추관. 예전에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여기 와서 기자실 쓰고 이제 항상.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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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나가는 길인데 이제. 아, 예, 그럼 같이 나가시죠. 예. 이럴 거면 뭐하러 개방을 한 겁니까? 국민 품으로라고 써 있는데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우려스럽다고 하시는데, 내가 반대 입장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 허락도 안, 우리 이거 허가하고 해주는 건데 허락 받고 오셨나요? 할 것 같긴 해. 저희는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경복궁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경복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와대도 그렇고 경복궁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참 많아요. 그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지금 보여요? 저기 청와대 지붕? 예. 본관 지붕, 우리 들어가다 쫓겨나는 본관 지붕 저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의 지붕이랑 아이덴티티가 이어지는 거긴 해요. 그리고 청와대 위에 보면은 저기 용마루가 흰색으로 이렇게 있지. 네. 교태전 용마루가 없죠, 위에. 왕이 자는 곳은 용마루가 없어. 왜요? 중전의 침실이니까. 왕이 곧 용이잖아.
아, 그래서 위에 이게 없어. 지금 경복궁을 보니까 어때? 우리 아까 청와대에서 봤던 전반적인 구조가 이런 궁의 구조를 따간 느낌 아니에요? 비슷하긴 해요. 그쵸? 약간 현대식 궁 느낌. 예. 근정전 뒤에 지금 교태전 있는 것처럼 본관에서 동북쪽 위에 이제 관저 있고. 야, 평일 낮에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관광지가 됐구나. 그러니까요. 또 여기 보고 청와대 가는 게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와. 옛날에도 이 앞에 사진 많이 찍었는데 오, 멋있다. 청와대가 저쪽에 있을 때는 이쪽이 되게 음산하고 음울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고 함부로 언급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볼트모트야.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가면은 무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가 뭐 있거든요. 거기 옥상에 올라가면 청와대가 바로 보여.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문체부가 있어가지고 전혀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지.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개엄 이후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우리 했던 얘기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어디를 쓸 것인가?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일단 단기간 쓰는 게 현실적이고 모든 시설 다 옮겨놨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청와대를 올 것이냐 아니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을 것이냐인데 세종시에 짓는 건 또 어마어마한 기간이 필요해요. 아마 다음 대통령은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설계부터 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 입찰해야지, 업체 선정해야지, 그쵸? 또 보안 관련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걸린다고. 그럼 청와대로 올 것이냐였는데 우리가 오늘 봤던 청와대는 지금 재영이 카메라에도 엄청나게 담겨 있는데 쓸 수 있을 것이냐. 당장 재선을 하더라도 일단 용산을 쓰긴 써야겠네요. 그쵸.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대통령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정권을 이양하는 기간이 몇 달 있거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 용산으로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네, 그냥 당선되면 거의 바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용산 들어가 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들어갈 때처럼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타 지역에? 뭐 세종이라든지.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직원들은 또 무슨 죄인가? 우리 용산 들어갈 때 국방부 합참 밀어내기로 하나하나 다 나갔잖아요. 그쵸. 그 혼란이었는데 제일 좋은 게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정부청사죠. 서울청사. 저기도 원래 뭐 대통령 집무실 옛날부터 만든다고 했었는데 근데 저기 가면 일단 누가 나갑니까? 총리가 딴 데로 가셔야겠죠. 아하. 그렇게 된다고 진짜. 누군가 한 명의 자리를 만드는 일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잖아. 그럼 만약에 청와대로 복귀했을 때 장단점은 뭐가 있어요? 장점, 일단 건물적인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뭐 비서들이 쓸 곳들, 행정관들이 쓸 곳들, 기자들이 쓸 곳들. 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약간 붙여서. 그 주변 지역들과 격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은 너무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교통이든 뭐든 의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청와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편리함이 있죠. 저기가 하나의 그냥 세 개잖아. 이렇게 섬처럼. 단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의 문제. 네. 그리고 옮긴다고 하더라도 언론들이 또 엄청 질타하지 않을까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백만 장 찍고 간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냐? 결국 이참에 이제 우리가 원래 세종시를 만든 게 행정 중심 도시였잖아요. 그쵸, 행정수도. 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되게 해괴한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참에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명분으로 대통령도 가고 대통령이 가면 국회도 가고. 그럼 만약에 세종으로 가게 되면 약간 서울에 몰리는 현상을 좀 해결이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죠. 일단은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도 다 서울에 집이 있거든요. 대부분 서울에서 자녀 키우고 하면서 이제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생활 자체가 세종에서 이루어지게끔 되면은 긴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문제는 이제 혁신도시들 사례 보면 충청도에 만든 혁신도시까지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 아하.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도시에 정주하라고 만든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세종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저희가 경복궁을 돌고 돌아서 다시 신무문으로 나왔습니다. 경복궁의 북문이고 청와대의 정문과 이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경복궁에서 쭉 이어지는, 그쵸?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아이덴티티도 약간 이어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푸르 청이 왜 청인지 알겠다, 기어가. 그래서 다시 청와대 입구로 왔습니다. 저희가 쫓겨난 청와대.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저희는 다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산 좀 해주세요. 예. 밥 먹으러 가면서 버린다고. 밥 먹으면서 버리러 간 말도 안 나. 대선 끝나고 올게. 그럼 이만 총총. 밥 먹으면서 버린다면서요. 에이, 대머리 깎아라.